여기 분위기요. 뭐랄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한 5일째인가 6일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솔직히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뭉쳤어요. 다들 하나가 됐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자기 욕심은 내려놓고 팀을 위해 최선이 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고 여기 있는 걸 다들 엄청 즐거워해요. 에인젤리스랑 케네디 카터가 케이틀린 클락을 괴롭혀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수비수들이 반칙을 일삼으며 신인을 대놓고 노려도 심판들은 못 본 척하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 시대가 아주 장렬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에겐 해결사가 필요했어요. 누가 그녀를 건드리면 상대를 박살내버릴 그런 거친 선수가 말이죠. 소피 커닝햄이 바로 그 역할을 자처하며 피버팀에 합류했습니다. 훈련 캠프에서 그녀가 던진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WNBA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베테랑 명사수는 그냥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인 그녀는 이제 팀에 합류한 것을 넘어 리그에서 가장 집중 공격을 받는 스타의 보디가드가 된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피의 훈련 모습과 인터뷰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녀가 어떻게 인디애나 피버를 괴롭히는 모든 선수에 맞서는 비밀 병기가 되어가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CC 그리고 소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가봅시다. 때로는 팀에 그런 선수가 꼭 한 명 필요하죠. 소위 말하는 해결사 같은 존재 말입니다. 참고로 모든 위대한 선수나 강팀, 특히 초특급 스타 곁에는 대부분 이런 해결사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케이틀린 클락이 역대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며 WNBA에 입성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뜨거웠던 열기는 금세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었습니다. 경기가 계속될수록 팬들과 분석가들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지난 시즌 WNBA 전체 플래그런트 파울 중 무려 17%가 단 한 명, 케이틀린 클락에게서 나왔습니다. 잠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리그에서 신인 한 명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파울의 거의 5분의 1을 혼자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케이틀린 클락이 스카이와의 경기에서 비겁한 가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즌 내내 그녀는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었어요. 거친 스크린에 걸리고 팔꿈치에 찍히고 코트에 나뒹굴었죠.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 패턴은 더 이상 구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팀은 그냥 거칠게 농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클락을 노렸습니다. 살인적인 스크린과 과도한 몸싸움, 그리고 경쟁을 넘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플레이로 말이죠. 엄청난 재능의 등장을 축하해야 할 자리가 매일 밤 벌어지는 혹독한 시련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가장 악질적인 선수들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엔젤리스는 클락의 가장 대표적인 적으로 자리매김했죠. 끈질긴 몸싸움에 끊임없는 트래시 토크를 섞어서 신인의 평정심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노골적인 장면은 케네디 카터에게서 나왔을 겁니다. 속공 상황에서 그녀가 날린 어깨빵은 순식간에 모든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죠. 이건 단순한 농구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죠. 달려 달려 달려! 클락해머.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심판들이 그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선수였다면 바로 파울이 불렸을 법한 상황에서도 심판들은 계속해서 휘슬을 불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클락은 말 그대로 살벌한 몸싸움 지옥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경험이라곤 거의 없는 어린 피버팀을 이끌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었죠. 제 눈엔 딱 그렇게만 보여요. 여자농구 위상을 높이려고 그렇게나 애를 써놓고는 정작 하는 짓들은 무슨 여중생들 라커룸에서나 볼 법한 유치한 싸움판이었으니까요.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짓궂은 장난질들이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클락은 놀라울 정도의 평정심을 보여줬습니다. 웬만한 베테랑 선수였으면 언론에 대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법한 대우를 견디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심판이나 상대 선수를 비난하지 않았죠. 대신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며 뛰었고 신인이라는 신분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프로 정신을 구현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그녀의 경기력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나 몸짓,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 본연의 플레이를 펼치는 능력에서 그 한계가 보였죠. 피버 구단 프런트도 이런 상황을 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매일 밤 얻어 터지는 걸 지켜봤죠. 마침내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클락의 2년차 시즌에는 이런 대우가 절대 반복되게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들의 대응은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아주 계산적인 로스터 구성이었죠. 클락에게는 일종의 해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니, 제가 직접 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셸 라파포트 양반, 옛날 농구판에 찰스 오클리 같은 사람은 다 어디 갔답니까? 이 팀에는 제이아 맥데니얼스나 라케샤 마운 같은 선수 하나 없나요? 팀에 깡패 같은 선수가 한 명은 있어야 해요. 왜냐면 당신의 스타 선수가 리그에 어마어마한 돈과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고 이건 집단적인 현상이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골물대로 골마 터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몇 경기 더 이기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케이틀린 클락을 건드렸다간 즉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리그 전체에 보내는 경고장이었습니다. 피버는 그냥 팀을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둘러싼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과연 누가 코트 위에서 이 새로운 보호막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피버에겐 기술과 경험, 그리고 기꺼이 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를 모두 갖춘 완벽한 조합의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해답을 6피트 1인치의 한 선수에게서 찾았습니다.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의 어떤 싸움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난 에너자이저였죠. 케이틀린 클락은 정말 많이 얻어맞았어요. 시즌 초반부터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팀에 찰스 오클리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소피 커닝햄이 맡게 된 겁니다. 소피 커닝햄이 등장한 겁니다. 그녀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인디애나에서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는 그녀가 훈련 캠프에서 마이크를 잡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 통산 37점, 8%에 달하는 3점 슛 성공률 뒤에는 피버에게 훨씬 더 값진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전사의 심장, 그리고 리그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 한마디였죠. 지난 오프시즌에 구단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구단은 승리자, 즉 이기는 법을 아는 선수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경쟁할 줄 알고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선수들 말이죠. 그리고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 조합을 완성하려 한 거고요.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면 저희 같은 어린 선수들이나 저처럼 약간 중간에 낀 세대, 그리고 베테랑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저 스펀지처럼 흡수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프리시즌이 끝났을 때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테랑 언니들이 있는 거고요. 그분들한테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이 세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뛰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팀의 정말 신선하고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배우려는 의지가 넘치고 그래서 다들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커닝햄이 그녀의 첫 번째 피버미디어 공식 석상에 들어섰을 때 기자들은 의뢰 그렇듯 새 출발이나 팀 목표 같은 뻔한 이야기나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농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6마디 말이 터져나왔죠. 우리 선수들한테 누구 하나 함부로 찝적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이제 그런 짓은 끝이에요. 요즘 운동선수들이 하나같이 정제된 공식 답변만 내놓는 시대에 커닝햄의 이런 돌직구 선언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팀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모두가 안다고 생각해요. 뭐랄까, 제가 보기엔 대단한 팀들은 많아요. 정말 특별하다고 할 만한 팀들이 널렸죠. 선수 명단만 보면 끝내주는 팀은 수두룩한데 과연 그걸 하나로 뭉쳐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가짜 자기 욕심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몸이 피곤하고 쑤시는 날에도 매일 훈련장에 나와서 뭔가를 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바로 그걸 하고 있어요. 오늘 훈련은 정말 빡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저희 쉴 새 없이 달려왔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선수들이 이번 훈련 캠프는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장담하죠. 하지만 결국엔 이게 다 약이 될 거라고 믿고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들 이 좋은 기운을 느끼고 있을걸요? 그녀가 왜 이렇게 팀을 지키는 역할에 딱 맞는 인물인지는 단순히 코트 위에서 풍기는 위압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커리어를 보면 그 플레이 스타일에 그대로 묻어나는 엄청난 자기관리와 피지컬적인 강인함이 바탕에 깔려있죠. WNBA에서 뛰는 내내 커닝햄은 절대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선수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팀의 경계를 확실히 세워야 하는 지금, 그녀는 그야말로 완벽한 방패막이인 셈이죠. 제가 벌써 7년 차인데 사람들이 야,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할 때마다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와, 저 진짜 늙어가나 봐요. 이런 말 하긴 정말 싫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팀은 플레이 스타일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치고 달리는 팀, 슛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팀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심폐지구력이 받쳐줘야 해요. 그러면서도 빠르게 움직이지만 영리하게 플레이해야 하고요.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다들 그걸 마스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엔 선수도 많고 기용되는 조합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전에 같이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도 많고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공을 받고 싶어 하는지, 언제 줘야 하는지, 그 선수의 리듬이나 플레이 스타일 같은 걸 다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서로를 배워가는 과정인데 이게 또 재밌어요. 안 그래요? 모두가 여기 온 걸 신나하고 있거든요.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요. 지난 사흘 동안 정말 묵직한 훈련들을 소화했어요. 이 베테랑의 헌신은 단순히 인디애나의 스타 신인 선수를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 캠프 인터뷰 내내 그녀는 서로를 받쳐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닝햄은 코트 밖에서 서로를 잘 알고 아끼는 게 중요해요 라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그게 자연스럽게 코트 위에서의 팀워크로 이어지고 서로를 위해 싸우려는 투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그녀의 철학을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녀는 단지 클라크 한 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팀원 모두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들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특히 코트 밖에서 팀워크를 다져가는 과정은 좀 어땠나요?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술술 풀렸어요. 정말 쉬웠는데 왜냐하면 여기 모인 선수들이 진짜 하나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수로서도 뛰어나지만 사람으로서도 정말 훌륭해요.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요. 언제나 옳은 일을 하죠. 뭐랄까, 우린 그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동료들이 주변에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살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서 그래요. 선수 생활 내내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기자들이 클락이 루키 시즌에 겪는 거친 몸싸움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자 커닝햄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죠. 그건 농구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눈 뜨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워낙 직설적인 대답이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피버의 간판 선수를 상대로 과격한 몸싸움을 전략이랍시고 쓰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희 팀의 최고 에이스나 리그의 전설 같은 선수랑 같이 뛰게 되면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아시겠지만 늘 공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항상 주변을 휙휙 살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죠. 그리고 그녀가 공을 뿌려주는 방식이 다이애나 터라시가 하던 거랑 정말 비슷해요. 제 생각에 클락은 그냥 젊은 시절의 터라시 같아요. 에너지가 좀 더 넘치고 패기도 더 있고요. 제가 터라시의 전성기 때 같이 뛰어보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함께 뛸 때 그녀가 별로였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슛이야 누구나 던질 수 있잖아요. 빈 공간으로 잘 파고들어서 기회가 나면 바로 공이 날아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전 그게 정말 기대돼요. 아마 포지션 1번부터 5번까지 경계가 없는 플레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커닝햄은 과거에 다이애나 타라시나 브리트니 그라이너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었던 경험 덕분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다루는데 도가 텄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요. 그녀는 캠프에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팀의 멘탈을 보호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베테랑의 지혜는 전례 없는 관심을 받는 젊은 팀에게 그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정말 감사하고 축복 같은 경험이었어요. 멋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훌륭한 동료들도 많았죠. 배운 것도 많고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이제 저에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에너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어서 기쁘고 새로운 팀 동료들도 정말 기대돼요. 벌써부터 다들 친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절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새로운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전 지금 행복합니다. 그녀의 존재감이 특히 더 강력한 이유는 그녀의 농구 실력이 동료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살벌한 3점 슛 정확도 때문에 수비수들은 그녀에게 바짝 붙을 수밖에 없고 덕분에 클락이 활약할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이 이중적인 위협은 피버를 훨씬 더 무서운 팀으로 만듭니다. 이제 상대팀은 클락을 거칠게 다뤘을 때의 물리적인 후폭풍과 커닝햄을 내버려뒀을 때의 농구적인 대가를 둘 다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3점슛 능력 너머에는 케이틀린 클락의 성공에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농구 지능이죠. 팬들의 눈에는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득점 공식만 보일지 몰라도 코치들은 수비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피버 트레이닝 캠프 3일차, 소피 커닝햄이 그야말로 코트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훈련 열기가 후끈한 코트 위에서 커닝햄은 말로만 동료를 지키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죠. 쉴 새 없는 소통을 통해 인디애나의 수비 포지션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말입니다. 훈련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코트 위의 교통 반제사처럼 스크린이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알려주고 선수들의 동선을 지휘하죠. 동료들의 움직임을 조율해서 클락이 미처 보지 못한 기습적인 스크린에 당하는 일을 원천 봉쇄합니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 덕분에 마치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과 같아서 클락은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코트를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연습 영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습 경기 중에 커닝햄은 수비가 무너진 후에야 반응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지지 않게 막아버리죠. 끊임없이 소리쳐서 위치를 잡아주고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한 수 앞서 예측하며 수비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도록 조직합니다. 이런 선제적인 플레이 덕분에 클락은 온전히 다음 공격이 어디서 들어올지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공격에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유독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이게 단순히 코트 위에서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 중간중간 클락과 커닝햄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이나 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코트 밖에서 빠르게 쌓아 올린 끈끈한 관계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의 바탕이 되었고 이건 경기 중에 그대로 나타나죠. 4쿼터, 경기의 향방이 갈리는 가장 압박감이 심한 순간에 이미 형성된 교감 덕분에 이 둘은 그저 눈빛 한 번, 고개 짜짓 한 번으로 모든 소통을 끝냅니다. 제 눈에는 인디애나 피버가 소피를 다시 그 3번 포지션으로 돌려놓는 그림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되면 그녀는 아마 선수 생활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될 거예요. 머큐리 시절에는 자신에게 딱 맞지 않는 포지션에서 뛰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이건 좀 미친 생각 같긴 한데 소피가 이제는 1번, 2번, 3번 포지션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보이더라고요. 머큐리 시절 경험까지 더하면 4번까지도요. 소피 커닝햄이 1번, 즉 포인트 가드를 본다고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커닝햄의 이런 다재다능함은 그녀의 보디가드 역할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포인트 가드부터 파워포워드까지 여러 포지션을 넘나들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피버에게 상대가 예측 불가능한 라인업 조합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죠. 이런 포지션에 유연함은 상대팀에게는 골치 아픈 미스매치를 유발하는 동시에 클락에게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지금 소피가 공을 잡았어요. 코트를 가로지르며 올라가면서 동료들 위치를 잡아주네요. 저쪽이 누구죠? 제일린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주고 다시 렉시에게 연결되는 저 패스 좀 보세요. 코트를 가로지르는 패스라니. 게다가 작전 타임 때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리더로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아요.
뛰어! 상대가 뛰게 만들어야지. 이것보단 더 빨라져야 해. 이런 식으로요. 때때로 소피를 포인트 가드로 기용해서 시험해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긍정적인 효과는 단순히 클락과 커닝햄 두 사람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팀 동료들도 이런 보호 본능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한 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 명의 해결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팀원 중 누구라도 부당하게 표적이 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하나의 팀이 된 겁니다. 제 생각엔 소피가 경기당 몇 분이라도 들어와서 뭐랄까 케이틀린, 클락이든 다른 누구든 잠시 숨 돌릴 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으로 시작해서 2번으로 옮겨가든 뭐든 말이죠. 그녀는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전혀 어색함 없이 잘 해내고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코트 반대편에 있는 동료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꽂아주고요. 게다가 다른 영상을 보면 여전히 슛을 쏠 최적의 위치를 찾아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요. 이리저리 포지션을 넘나들다가 윙에 자리 잡고 3점 슛까지 그냥 꽂아버려요. 이런 철통 같은 팀워크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상대팀 감독으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문제 같은 거죠.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역대급 공격수 주변으로 철벽 수비를 둘러치면 상대팀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버는 이제 더 이상 미래만 보고 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모든 걸 휩쓸러 온 겁니다. 인디애나의 프런트는 단순히 스타 선수를 위한 경호팀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팀빌딩의 정석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승을 노릴 만한 스쿼드를 완성시킨 거죠. 나타샤 하워드가 코트 위에서 풍기는 건 단순히 위압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승 반지 3개와 올해의 수비수 트로피를 이미 손에 쥔 선수라고요. 그녀의 합류 하나만으로 인디애나의 수비력은 차원이 달라졌고 어린 선수들이 따를 수 있는 우승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줬죠. 이제 곧 케이틀린 클락의 쇼타임이 펼쳐질 겁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의 시작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탁 트인 포인트 가드랑 같이 뛰는 건 정말 엄청난 경험이 될 거예요. 코트 위에서는 말이죠. 그 선수는 공을 잡자마자 바로 던져버려요. 왜냐면 공을 잡기도 전에 이미 코트 저편에 있는 선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의 코트를 읽는 시야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빨리 그 패스들 다 받아내서 필요한 어시스트 전부 만들어주고 싶어서 좀이 쑤시네요. 이 로스터가 얼마나 천재적으로 짜였는지는 선수들이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수비 베스트팀에 뽑힌 브리아나 터너는 동료들이 이미 비행 금지 구역이라 부르는 공간을 페인트 존에 만들어내죠. 그녀의 조용한 카리스마는 커닝햄의 목소리, 큰 리더십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팀이 코트 양쪽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게 만들어요. 코트 위에서의 본인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팀에 어떤 강점을 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피버팀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팀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게 흥분하거나 낙담하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왜 좀 더 웃지 않아요? 왜 신나 보이지 않아요? 라고 묻곤 하는데 전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분위기 즐기는 중이에요. 라고 답하죠. 뭐랄까? 저는 관찰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승부욕은 또 엄청 강해요. 코트를 막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수비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기는 걸 좋아하는데 이기고 싶다면 피버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이나 버너의 영입은 어쩌면 이번 시즌 가장 저평가된 신의 한 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농구 지능과 리더십은 코트 안팎에서 팀에 든든한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연습하는 걸 보면 벌써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상대 수비를 읽어내고 평범한 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베테랑다운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으로 합류하게 될 이 팀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점이 뭔가요? 제 말은 CC, 캐시 미첼, AB, 그리고 렉시 홀까지 정말 역동적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전력이 워낙 탄탄하니까 제가 거기에 힘을 보태서 팀을 플레이오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보고 싶은 거죠. 작년에 1라운드에 진출했었고 제가 바로 그 1라운드에서 상대로 맞붙었었는데 그때 그들이 보여준 저력이 대단했어요. 2차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와, 저 팀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들은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우리를 이기려고 기세 좋게 달려들었죠. 지금 리그 전체가 깜짝 놀란 건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기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선수들이 이렇게나 빨리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뭉쳤다는 사실 때문이죠. 벌써부터 훈련 캠프 소식을 들어보면 공격진의 움직임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클락은 칼날 같은 패스로 슈터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있고요. 볼은 물 그르듯 자연스럽게 도는 데다 보통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은 좋게 걸려야 만들어질 법한 엄청난 에너지가 팀에 넘쳐 흐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커닝햄이 밝혔죠. 모두가 올바른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고요. 팀 분위기도 최고고 사람들도 정말 좋아서 이 케미가 상대팀 감독들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만약에 클락과 하워드, 커닝햄 아니면 보너에게 집중한다. 바로 다른 선수들한테 혼쭐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 팀에는 아직 알리아 보스턴, 켈시 미첼, 렉시 헐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정직하게 팀 전체를 막으려고 해도 클락 혼자서 수비를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멤버를 상대로는 더 이상 뾰족한 수비 전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트레이닝 캠프 루키 계획은 빼고 봐도 피버의 선수층은 이래요. 1번 포지션에는 케이틀린, 소피, 시드, 켈시. 2번 포지션에는 켈시, 렉시, 소피, 케이틀린. 3번에는 디비, 렉시, 소피. 4번에는 플래시, 브리, 단타스, 디비, 소피가 있고요. 그리고 5번에는 AB, 단타스, 브리, 그리고 플래시가 버티고 있죠. 소피를 5번으로 쓰진 않겠죠? 피버는 원래 몇 년은 걸렸어야 할 리빌딩 프로젝트를 단 한 번의 오프 시즌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 변화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이 팀이 왕조를 건설할 미래를 다지면서도 동시에 당장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하워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을 남겼죠. 저는 인디애나로 돌아와 제 경험과 강인함을 팀에 보탤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요. 이 말은 당장의 승리와 최고 수준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강조한 겁니다. 2025년 시즌이 시작되면 인디애나 피버는 단순히 모습만 달라진 게 아닐 겁니다. 과거 몇 년간 고전하던 그 약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예요. 하워드, 커닝햄, 터너, 보너 같은 베테랑 선수들은 단순히 기술만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거친 몸싸움을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리그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팀은 최고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마냥 진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다들 즐겁게 농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소피랑 케이틀린은 완전 절친인데 너무 떠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떼어놔야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딱 그 짝입니다. 이게 케이틀린이 춤추는 영상처럼 온라인에서 거의 밈이 될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인디애나 피버의 완전한 환골탈태 그 자체입니다. 케이틀린 클락과 소피 커닝햄의 조합은 WNBA의 판도 변화를 상징하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다른 방해 없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닝햄의 합류는 단순히 슈터 한 명이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동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코트 밖에서 쌓이는 이 끈끈함이 코트 위에서의 경기력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클락이 자신의 경이로운 플레이메이킹 능력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리그의 다른 팀들은 긴장해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스타 선수 한 명을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간 여자 농구계의 경쟁 구도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는 일이 될 테니까요. 이 조합이 기대되신다면 아래 댓글로 CC와 소피라고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시면 다음 소식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